제가 오늘은 미팅이 있어서 판교를 가고 있어요. 전시회를 할 것 같아서 전시 공간도 보고 어떻게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할지 얘기를 나누려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좀 많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5년 주기로 살면서 큰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19, 20 이럴 때는 이제 대학교를 어디 가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막 즐겁게 생활하다가 24, 5 이쯤에는 이제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잘 지내. 29, 30 이쯤에 또 이제 앞으로 누구와 함께 평생을 살까?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저는 30에 결혼을 했고 또 막 잘 살았어요. 결혼, 신혼생활 즐겁게 즐기다가 아이가 생기고 아이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막 이렇게 2, 3년을 보내다 보니까 제가 올해 35이 되었거든요. 35이 되니까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스토리에도 올렸는데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떤 고민을 갖고 어떤 직업의 형태로 몇 개의 직업을 갖고 돈을 버시는지, 정말 친구를 만난다면 어느 동네에서 어떤 걸 먹으면서 만나시는지, 취미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거의 요즘 작업하고 편집하고 육아하고 남편과 아이만 만나면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본 적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물론 인스타로 보지만 그 모습은 정말 24시간 중 정말 뭐 1분 정도 될까 말까한 작은 시간이잖아요. 그 깊숙이를 알려면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35살에 하는 저의 고민을 먼저 얘기해보자면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작업에 대한 방향성.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아주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돼서 어떤 것부터 해 나갈까,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고민을 말하자면 저는 입체 작업도 하고 평면 작업도 하는데 어느 작업을 더 비중을 두면서 작업을 할까? 크기는 어떻게 할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작업이 어떤 사이즈가 가장 적당할까? 뭐 그런 고민들부터 해서 전시는 어떻게 하면 페어는 어떻게 나가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순수 예술을 전공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계속 도전하고 해야 되는 그 출발점인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정말 많이 문을 두드려 보려고 결심을 했고, 그래서 지금 가는 미팅, 그곳에서 하는 전시를 정말 잘 해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갖고 지금 미팅을 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AI. 요즘 AI는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AI를 접한 지 2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처음 제 폰에 챗 GPT를 깐 지는 1년 됐는데 너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가 뭘 알겠어 라는 생각도 있고 내 분야에 꼭 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간단하게는 영상 편집 AI 같은 거 아니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AI 같은 걸 써서 작품을 좀 더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바꾸거나 인스타 홍보할 때나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작품에 대한 본질은 내가 가져가더라도 펼쳐지는 다양한 것들은 AI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해야지 훨씬 더 넓은 세상에서 내 작업을 표출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AI를 하기 시작했고 딱 각 잡고 공부하려니까 이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카카오톡이 나와서 그냥 써보듯이 지금
여러 가지 AI 어플들을 써보고 있고 그걸 써야겠다 마음 먹고 2개월을 쓰고 있는데 지금 또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도를 제가 어떻게 따라잡느냐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떤 걸 어떻게 캐치하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런 걸 배우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 생활 속에 그걸 스며들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10대 친구들은 또 새로운 문화다 이러고 빠르게 막 받아들이고 즐겁게 가지고 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가지고 놀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조금 마음을 열고 가지고 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6퇴 후에 밤에 자기 전에 이것저것 만져보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가지고 놀아보고 이런 건 좋았다, 이런 건 어렵다 하는 거 있으면은 또 공유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워낙 기계를 못 다루고 다루는 걸 싫어했어서 생각보다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나가려면은 원래 못하고 원래 안 하는 게 어딨어. 해봐야지 알지. 무언가 싫어한다는 것도 나의 편견일 수가 있잖아요. 제미나이를 써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면 육아할 때 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갑자기 조이가 짜증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처음엔 얘 왜 이래? 왜 이렇게 짜증이 많지? 얘 어긋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다가 제미나이한테 31개월 아이의 특징을 알려줘 이러면은 아, 미운 의사를 시작됐다. 31개월 때는 짜증이 많아지고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발달 사항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아, 이래서 이랬구나. 육아하면서 그런 거를 도움 많이 받고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방향으로 제작을 해야 되면 좋을까 그런 것도 많이 의견을 나눠보고 육아나 작업에 대해서 일단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랑 정말 상관없는 뭐 갑자기 AI로 나만의 게임을 만들어 본다고 뭐 이런 거는 저는 흥미가 없고 저랑 실질적으로 생활에 관련 있는 것들로 시작해보니까 거부감 없이 편하게 AI를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AI를 해야 될까 말까 하는 분들한테는 그냥 네이버에 날심으로 보듯이 아니면 카카오톡에 친구랑 카톡하듯이 했던 것들을 제미나이나 챗GPT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걔네가 계속 학습을 시켜야지 학습이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AI를 조금이라도 더 학습시켜야지 조금 더 똑똑해지니까 하루라도 빨리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고민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까. 서울에서 계속 살아왔던 친구들은 당연히 서울에 사는 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적부터 바닷마을에서 쭉 살아오다가 20살 때 이제 수원으로 왔었거든요. 수원에 살다가 24, 5쯤에 서울로 와서 거의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저는 여기도 살아보고 저기도 살아보고 서로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뭐 부모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니까 어디에 살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너무 넓은 거예요. 일을 시작하면서 서울에서 보통 활동을 하니까 또 서울에 터전을 잡고 살고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커가면서 또 터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수원에서 서울로 올라왔던 이유는 이제 제가 작가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부터 작가님들이 많은 홍대로 넘어왔어요. 그 속에 있어야지 제가 자연스럽게 물이 들면서 작가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신혼집도 망원동에 살고 있고 한데 조이가 조금은 더 크고 올해로 31개월 곧 꽉 채운 3살이 되는데 아이를 키운 분들은 알 거예요. 보통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삶의 터전을 잡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쭉쭉쭉 학습이 들어가다 보니까 초등학교 전에는 평생 살 터전을 보통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저도 프리랜서고 남편은 본인 식당을 하고 있는데 어딜 가서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어요. 남편도 강원도 홍천에서 자라서 자연에서 뛰어놀았던 그 기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이한테 누리게 해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살아본 적은 없으니까 서울에서 살면 좋은 점들도 있죠. 뭐 문화생활이라던가. 그리고 저는 뭐 공연이나 영화나 그런 거를 안 보더라도 살면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문화생활 있죠. 예를 들면은 카페를 가더라도 서울은 정말 다양한 컨셉으로 꾸며진 공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 공간을 가는 것도 하나의 문화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이제 지방은 그런 게 적어요. 특히나 시골은 이수를 했다 보니까 시골에 살 때는 갤러리를 가본 적이 정말 없어요. 근데 갤러리를 가본 적이 많이 없는데 미술을 한 것도 좀 신기하긴 해. 그래서 어딜 가나 나 하기 나름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시골 마을에 살 때는 먼지 모를 마음의 답답함도 있었고 서울로 꼭 가야겠다는 갈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TV 보면은 드라마 배경이 다 서울이잖아요. 또 그때 당시에 제가 커갈 때 그런 드라마가 많았어요. 조금 가난하고 고난과 역경이 여자 주인공한테 많이 와요. 그러면은 그걸 이겨내는 그런 서사가 있는 드라마가 많았어요. 명랑소녀 성공기? 아, 서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그 서울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가 너무 멋있어서 저는 꼭 서울을 가야겠다라는 꿈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3쯤에 제가 너무 서울 하니까 아버지가 얘한테 서울을 보여줘야겠다 해서 버스를 타고 2박 3일 서울 여행을 왔어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버지께 너무 감사한데 서울에 와서 그때 명동을 가고 뭐 명동 무슨 스퀘어가 있었는데 거기 앞에 무대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곰돌이를 막 꾸몄는데 거기서 막 사진 찍고 이화여대 앞에 가서 막 둘러보고 캠퍼스도 아빠랑 걸어보고 그렇게 2박 3일을 서울에서 보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갈망 때문에 서울을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 갈망이 긍정적인 걸 수도 있고 결핍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시골에 살면은 안 좋은 점 하나가 있어요. 안 좋은 점은 익명성이 없어요. 내가 학교에서 뭘 했는지를 아니면 뭐 동네에서 뭘 했는지를 집에 오면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곳에 엄마 친구들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답답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막 숨을 데가 없으니까 답답하면 바닷가를 가는 거예요. 모래사장에 앉아서 막 울고 저녁에 엄마한테 운동 나간다 하고 모래사장을 가요. 아무도 없다 하면은 막 우는 거예요. 그 청춘에 사춘기 소녀가 막 울어 모래사장 위에서. 그럼 파도 소리 때문에 울음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막 울다가 또 스트레스 풀리면 집에 가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받는다면 방파제 가가지고 그냥 방파제 걷다가 바다 보다 오고 그런 해소할 곳이 많이 없다가도 또 너무 귀여운 해소 방법이잖아요.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우는 게 다야. 그러니까 그런 순수한 마음을 좀 오랫동안 갖고 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작업하는 것들도 그때의 기억들로 작업으로 많이 풀어냈는데 그때의 추억들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를 이제는 깨달으니까 조이한테 너무 그런 추억들을 선물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내가 서울에서 이미 10년 넘게 살고 있고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고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많은 것들이 서울 베이스로 지내고 있는데 연고가 없는 그런 지방에 가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랑 갑자기 강릉에 꽂혀가지고 네이버 부동산을 강릉을 막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또 강릉에 훌쩍 가서 몇 년 살다 다시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기서 터전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런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으면 강릉에도 집 사놓고 서울에도 집 사놓고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면은 서울에 정말 자연을 품은 그런 전원주택에 살면 걱정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항상 고민은 현실과 타협하는 데서 오는 것 같거든요. 정해진 예산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예산에서 어떻게 잘 행복하게 살아야 될까라는 걸 고민하다 보니
많은 기준들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또 지방 갔을 때 내 일은 괜찮을까 라는 고민도 있고, 근데 또 얼마 전에 든 생각은 바다를 보면서 그때의 추억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서울에 살다 보니까 그 자연에서의 기억들이 조금 희미해져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2, 3년은 자연 속에서 작업만 하다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시기인가 싶다가도 그냥 여행으로 갔다 오면 되지 않을까 싶다가도 정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남편이랑 정말 매일 퇴근하고 매일매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 1순위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까? 그리고 2순위는 우리가 조이를 어떤 아이로 키울까? 그 기준들이 명확해지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해질 것 같아요. 보통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많이 하니까 요즘 제 주변 친구들도 부동산 재테크를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10년 뒤를 봤을 때 10년 뒤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어요. 근데 집이라는 게 참 그냥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남들이 어떻게 살고 남들이 특히나 잘 사는 걸 보게 되다 보면 거기서 오는 무력감도 생길 테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암만 시대가 달라졌다 해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대가 달라진 게 큰데, 애를 키우고 가정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가치관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죠. 물론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지들이 요즘에 더 많아지긴 했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키우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다들 서울에서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키우고 계실까요? 저는 조이를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사교육을 절대 안 시킬 생각이었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도 밖에서 할 게 없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트니트니라는 그 체육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시골에서는 그런 게 어딨어요, 문화센터가. 겨울에는 추워도 그냥 나가서 놀았던 것 같은데, 서울에 있으면 그런 기회나 유혹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주변에 어린이집 친구나 아니면 저희 같은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요즘 특히 영어라든지 아니면 미술, 음악 그런 것들도 빠르면 3살? 아니면 4살 때부터 시키고 있더라고요. 애가 없을 때는 아니 그 나이에 무슨 교육이야? 이랬는데, 애를 키우다 보면은 3살 때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한 나이라는 걸 알면서부터 부모 마음이 시키고 싶거든요. 시간과 돈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기준을 잘 잡고 가게 운영도 하면서 아이 학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참 너무 어려워요. 요즘 뭐 AI가 발달돼서 영어 뭐 안 가르쳐도 된다, 다 AI가 통역을 해줄 거다 하는데, 옛날 사람으로서 AI가 잘해봤자 동시 통역이 되겠냐며. 일단은 내가 지식이 있어야지 AI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막 영어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내가 못하는 것들을 아이한테 해주고 싶나 봐요. 어렸을 때 바이올린이랑 발레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것도 막 계속 해주고 싶고, 발레 관심 없다는데 발레복 그냥 입혀보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 건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건강한 밥이랑 사랑만 좀 잘 크긴 하거든요. 그냥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다 보니, 거친 야생에서 생명력 강하게 키울 것인가, 온실 속 화초처럼 아름답게 꽃 피울 것인가, 아니면 울창한 숲속에서 한 그루의 나무처럼 키울 것인가, 너무 다 좋은 방향이라서 어떻게 키울지가 고민인 것 같아요. 세상 제일 어려우면서도 마음만 내려놓으면 어렵지 않은 게 육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엄마는 처음이라서 아직은 너무 어려워요.
지금 고민의 소용돌이 속에 딱 있지만 좀 다행인 건 이게 5년 주기마다 큰 고민들이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몇 번 겪어보니까 다 지나가고 성장은 계단식 성장을 한다 하잖아요. 이렇게 쭉 잘 가다가 한 계단 올라가기 직전에 딱 막혀요. 그러다가 그걸 잘 버티면 쭉 올라갔다가 또 쭉 잘 가다가 그 다음 성장을 위해서 또 막혀. 그러다가 또 쭉 올라간대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것만 지나면 또 새로운 성장이 있겠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크게 좌절을 느낀다거나 우울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힘든 건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좀 힘들어. 마음이 얼른 이게 뭔가가 마음이 딱 서고 결정돼야 좋을 것 같은데 고민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제 고민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고민이나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같이 얘기해봐요. 집단지성의 힘. 전 거의 다 와서 미팅을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 제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